네, 계속해서 2차 2과목 9강 4대 시설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시설은 농작물, 가축 파트에 이어서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대 시설에 대해서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줄 풀기다. 한 줄 풀기. 한 줄 풀기를 하는 것이 가장 틀릴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줄 풀기의 핵심은 AA다. A-A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AA 플러스 B-B 플러스 C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AA, BB, C다 했을 때 각각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풀이가 쉬워진다. 그 대문자 A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대한 손해죠. 목적물에 대한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비용 또는 가축에서는 잔존물 처리비용이라고 한다. 가축이죠. 예, 요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면 좋다. 목적물 손해가 이것이 800만원이 났다 했을 때 800만원에 대해서 잔존물 제거비용이 200만원을 쓸 수도 있고 100만원을 쓸 수도 있겠죠. 또는 50만원을 쓸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목적물 손해에 한도가 있지 않으면 계약자는 무한정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물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의 10% 한도 내다. 200만원을 써도 100만원을 써도 이는 80만원만까지 보장해 주겠다. 알뜰하게서 50만원을 썼을 때는 800만원 플러스 요거일 경우에는 100만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작게 쓸 때는 한도 내에 사용이기 때문에 50만원이다. 이렇게 한 것이 대문자 A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이것의 10% 한도다. 그러니까 850만원이니까 85만원이 되죠. 이때 또 한도를 구조체 사고일 때는 100만원 한도, 3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 한도, 또 10만원에서 피복제 단우설 30만원 한도, 해가림 시설에서는 1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이 금액이 맞는지만 체크하면 AA를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손대잔이라고 하자. 손대잔이라고 하자. 손해 방지 비용.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날비자, 날아다닌다는 뜻의 날비자, 비례 보상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C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C는 기타 협력 비용을 하자. C는 기타 협력 비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례보상까지 하면 계약자는 협조해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준다. 전액 지급이다. 요렇게만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AABBC라는 공식이 완성이 된다. 자, 이때 마이너스 B를 해준다 하는 뜻은 오직 B니까 비가림 시설만 있다. 비가림 시설에서만 존재한다. 즉 A가 800만원 손해 났고 자기 부담금 80만원 구했죠. 플러스 B가 200만원이다 했을 때 이것의 10%니까 20만원이 되니까 20만원 남아있죠. 100만원 한도 내에서 80만원 빼니까 20만원 남아있고, 그래서 20만원 쓰면 되고, 그 다음 100만원일 때, 150만원일 때 15만원인데 오케이, 한도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B의 값이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다 했을 때 마이너스 30이지만 한도가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80만원이 있고 30만원이면 100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는 한도를 조정해서 20만원이 된다. 플러스 C로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 줄 풀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비례보상. 비례보상일 때 주의사항은 분모에 들어가는 보험 몸값이죠. 몸값. 몸값이 사고 당시의 몸값분의 보험가입 금액이 적다면 요때 비례보상을 해줄 거다. 근데 몸값인데 그때 80%만 해주는 것은 오직 축사에만 있다. 일반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유의하면 축사일 때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몸값, 사고 당시에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 금액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도 체크가 있다. 한도 체크. 한도 체크가 마지막 부분에서 요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체크하는데 A-A로 대부분 다 해준다.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B 요렇게 될 건데 요렇게 딱 되는 것은 전부 다다. 전부 다해서 사고에서 자기 부담금 뺀 것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가 전부 다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뭐 두 개라고 4대 시설 포함해서 또 하나 있는 것이 예외가 하나 있다. 그 뭐냐? 민 체크해서 보험 가입 금액 콤마 A A는 이거죠. 분의 마이너스 스몰 a 자기 부담금을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가 난 것 빼고도 언제든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한비자다 해서 한비자다. 자기 부담금을 뒤로 빼야 된다. 이것이 유일하다의 시설에서는 축사다. 축사는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가 2000만원 났다 했을 때 2000만원 났지만 자금급 1000만원에서 자기 부담금 100만원이면 이렇게 900만원이 보험금 지급되는 유일한 부분은 축사다. 축사. 그래서 한비자가 문제 해결이 안되면 외양간에 잡을 잤다. 그리고 옥수수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옥수수도 요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뒤로 보험가입 금액 한도 체크하고 난 뒤에 빼는 유일한 시설은 축사, 그리고 작물에 있어서는 옥수수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전체적으로 풀 수가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축사와 가축에 있어서 우리는 뭐 손비자, 손잡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상 써놓지만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적용해서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다.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이너스를 곱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제 방법대로 해보면 다 풀립니다.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1250만원 뭐 곱하기 10이다 빼기 1250만원 곱하기 7이다. 이제 얼마죠? 이 계산기를 할 때 계산기를 1250만원 곱하기 10 마이너스 1250만원 곱하기 7 요렇게 했을 때 1250만원 곱하기 10 이게 또 복잡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250만원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나오는 답은 3750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식에서 가만히 보면 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250만원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곱하기 10 마이너스 7로 해볼까요? 그러면 1250만원 곱하기 3이잖아요. 3 하면 3750만원 같이 나오죠. 요것만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실제로 가축과 축사에서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풀까? 이게 손해액을 먼저 구하고 자기 부담금 할 때 계산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계산된 금액에서 계산된 금액 정확하게 이 계산된 금액을 쓰고 자기부담금 10%를 구하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된 금액이 있으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비율이 10%면 0.1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계산된 금액에서 작은 값이든 큰 값이든 해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쉽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에서 곱하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쉽게 해결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가축과 축사가 나왔을 때 자기부담금을 마이너스 하는 것보다 곱하기 해서 저처럼 100% 계산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10%면 0.1, 20%면 0.2 이렇게 해줘버리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제 교재에서도 문제풀이 방법에서 곱하기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이너스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게 아니고 이처럼 방법에서 이것이 1250만원일 때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것이 분수 기능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3500만원 분에 1750만원을 가입을 했다. 비례보상일 때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할 때 이 식을 그대로 이어쓰려면 자기부담금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걸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이처럼 곱하기를 해줘서 계산된 금액을 1로 보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비율 10% 이렇게 해줘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보시면 뭐 손잡이 손비자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딱 해놓고 공식을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축사일 때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거는 자기부담금의 담보가 설수진풍이냐 또 화재냐에 따라서 설수진풍에는 50만원 최저 한도가 있다 하는 부분 때문에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화재는 없다. 그러니까 설수진풍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0%일 때 최소 50만원이기 때문에 0%일지라도 최소 규정 때문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주어지는 것이 설수진풍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웬만한 시설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대추농지 비가림 시설이 자주 시험에 나오죠. 지금까지는 사고 일자가 같이 난 걸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면 각각 다른 날로 복구했냐 미복구했냐 이렇게 해서 15점짜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사고 일자는 각각 다른 날 사고다라고 명기를 좀 해주고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없다면 동일 사고로 봐야 됩니다. 왜 동일 사고가 중요하냐? 동일 사고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 최대 100만원이죠. 비가림시설 최대 100만원을 안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분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안분하는 것은 동일 사고란 말이 없어도 태풍으로 대추농지의 비가림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동일 사고로 봐야 된다. 동일 사고. 이 문제도 동일 사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른 사고다라고 적어 놓으면 더 명쾌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 보험가입 금액은 통째로 듭니다. A동, B동, C동이 있으면 통째로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안분이 중요하다. 안분. 이 문제는 안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A동에서는 보험가입 금액이 총 1,500만원 중에서 그때의 보험가액은 1,500만원과 1,000만원이니까 그것을 분모에 두고 A동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분자에 두면 안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면 B동은 당연히 900만원이 나오겠죠. 600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500만원 합쳐서 1,500만원이니까. 그래서 안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피해 입은 제조달 가액이 1,300만원이니까 비가림 시설에 복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비가림 시설에 복구를 했다 해서는 다 전액 다 주는 거죠.
복구 시 제도를 가해 신가를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1300만원 전부 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것의 10% 한도, 10% 잔존물 제거 비용이 200만원 줬지만 이것의 10%를 먼저 구하니까 130만원이고 오케이 해서 손해액의 130만 한도가 정확하게 되더라. 이게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30만원 100만원 사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값이다, 이걸 해도 되지만 우리는 딱 보면 100만원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하면 우리는 손해가 보험가입 금액 900만원 한도만 되면 되니까 한도 내에서 1300만원이 나오고 플러스 13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한도 900만원이 될 보험가입 금액이 초과했기 때문에 한도 체크를 다 해야 되죠. 가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세에 미복구했다면 요 감가를 적용해야 되죠. 감가율이 30%라는 것은 가치가 30% 100%에서 30% 빼주는 거죠. 1-0.3. 근데 수정 단가율을 한 것은 이걸 하지 않고 바로 해줘요. 그 가치가 3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많이 틀리죠. 수정 단가율은 바로 해주라. 그 가치를 보면 돼요. 가치. 중고인데 100%에서 감가를 적용한 거냐. 수정 단가가 내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30%를 최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0.3을 바로 곱해준다. 축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어진 경영감가 5년 뭐 하지 않고 감가상각률을 주어졌기 때문에 30%를 빼라는 거죠. 빼서 하면 손해난 게 이게 낫다.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그것에 10%를 구해놓고 내가 얼마 썼지 해보니까 200만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10%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한 줄 풀기를 하면 910만원 플러스 91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것의 10% 한도인 100만원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900만이다. 비동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원예 시설물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럴 때 강풍이 불었다 말이죠. 그러면 1동, 2동, 3동이 같은 날에 사고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 안 준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같은 날 사고로 봐야 된다. 같은 날 사고. 같은 날 사고를 봐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손해액으로 준 것이 패착이죠. 출제자가 이처럼 재도달 피해 입은 제도달 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줬기 때문에 복수증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은 손해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1번 답은 300만원 마이너스 총 손해가 난 것 500만원에 10%니까 자기 부담금은 50만원 되죠. 50만원이 3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 있으니까 오케이 돼요. 총 5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 50만원 곱하기 총 손해가 난 것 500만원 분의 30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50만원에 60% 30만원 되네. 그죠? 3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된다. 1동 그래서 30만원 해서 270만원도 정답입니다. 이걸 제가 몰랐을 건데 이게 왜 답이 아니지 했는데 우연히 8회 합격자한테 어떻게 합격했어요 하니까 자기는 이게 틀린 줄 알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동영상에서 학원가에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쟤만 그렇게 설명했죠. 이게 답이다. 그래서 복수 정답을 처리가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또 다른 풀이는 많은 분들이 손해액이라 안 하고 이거는 제도달 가액이다 라고 보고 풀었다. 왜? 경영감가를 주고 경과연을 줬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죠. 출제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로 푼다면 300만원에서 경영감가 2년에서 8% 다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252만원이다. 250만원인데
이때도 252만원인데 그러면 252만원이잖아요. 손해액이. 그러면 이게 252만원. 자, 이동도 손해액은 100만원 났지만 40% 해서 60만원. 60만원. 자, 시동일 때 84만원 손해가 났다. 16%니까. 이게 시동은 84만원. 무릎위에서는 손해가 60만원 난 게 맞고 40%니까. 왜냐하면 피복지 단독 사고인데 경영감가는 고정이죠. 1년. 그러니까 고정으로 한다면 40%니까 60만원 나왔고, 3동일 경우는 100만원 사고가 났지만 16%를 빼니까 84만원. 그러니까 252만원과 60만원과 84만원이 났기 때문에 이 전체 합계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잘못 내버리니까 답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죠. 252 플러스 60 플러스 84만원 하니까 396만원이 나온다. 풀이를 두 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396만원이 나오니까 이것의 10%가 39만 6천원이다. 39만 6천원이다. 396만원이 나와버리니까 39만 6천원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39만 6천원을 30만원 100만원 사이 맞죠? 곱하기 해서 396만원에 252만원. 이게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자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도 동일 사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손해액 나왔고 했을 때 252만원이니까 최소 자기 부담금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그래서 각기 사고로 보고서 풀어도 맞다라고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일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해시설, 농업시설물에서는 단지 단위로 보험금을 구하는 게 맞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9.6 곱하기 비례보상 252만원인데 396만원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그대로 써야 되고 25만 2천이 되겠죠. 25만 2천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야 정상적인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렇게 각기 푸는 걸로 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부분에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30만원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요 부분은 정답 처리가 됐죠. 이렇게 해도 정답 처리가 된 이유와 문제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쓴 사람은 푸는 사람은 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다 맞도록 해줬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처럼 이상하게 좀 판단이 안 쓸 때 이거는 분명히 손해액이 줬으면 그대로 가지고 풀면 제일 간단한 것이 답인데 이 조건을 주면 조건을 항상 적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행정소송에 가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축사. 자, 축사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축사는 자기 부담금이 A-한비자다 라고 뒤에서 빼야 된다. 근데 사고가 그닥 난 것이 보험가액이 비례보상인지 이런 부분들만 하고 초과보험일 때만 문제가 될 거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에서 잘 읽어봐야 될 게 요 부분이죠. 수정 최대 장가율을 하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오를 일으킵니다. 자, 사고 당시에 이 부분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축사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간단한 문제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고 분모에 들어가는 보험 가액은 이 보험 가액은 몸값이죠. 몸값. 몸값은 사고 당시 기준, 사고 당시.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이 부분이 비례보상인지 전부보험인지 초과보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건설비가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딱 보고 축사가 나왔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죠? A.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민. 보험 가입 금액과 A인데 마이너스 A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재해가 뭐냐? 화재일 때는 필요 없고 설수진풍. 설수진풍일 때는 최소 50만원 딱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80% 적용이다. 그죠? 보험 가액 구할 때 보험 가액에서 80% 적용. 요게 키워드를 적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장가율이 20%는 보통이니까 다 맞는 거죠. 장가율 20%니까 이는 80%를 나눠준다. 즉 내용연수 20년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이 1년의 경영감가다 하는 것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 최대 장가율이 뭐냐 했을 때 요 경량철골 때 수정 장가율은 내용연수가 있더라도 경과가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 수정 장가율은 70%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라고 해서 보는 보온덮개와 그 다음에 쇠파이프조. 쇠파이프조는 보세요 하니까 50%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수령 최대 장가율은 50%, 그리고 튼튼한 경량철골일 때는 70%다 말이야. 70%. 이 70% 의미가 1-70%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인 개보수로 계속 가치 정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가치를 70% 인정해 주겠다는 거냐. 몸값이 70%예요. 70%. 이거 갖다 자꾸 질문을 1-70%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용 연수는 다 주게 돼 있죠. 예. 보온덮개 쇠파이프죠. 쇠파이프인데 장가율은 20%니까 수정 최대 장가율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20%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 비율은 5%다. 전손사고 났다. 신축 가액은 1억이다. 오케이. 1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몸값은 그죠? 경과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계보수로 가치 정리가 돼서 수정 최대 장가율을 70%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각 문제당 5점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보험인지 초과 보험인지 전부 보험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경영감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감가는 80%, 장가율이 20%니까 80%를 가지고 내용연수 20년을 나눠주니까 4% 나오네. 4% 적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70% 확정. 그 다음에 요거는 장가율이 20%니까 80%를 가지고 내용연수를 나눠주자. 10년을 나누니까 8%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경영감가는 3%씩 되어야 되고 C 부분에서는 8%가 딱 구해져야 돼요. 예, 그렇게 보시고 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 가액이 사고 당시의 보험 가액은 1억이지만 제조달 다시 짓는데 1억이지만은 지금은 중고기 때문에 1-10년 동안 4%씩 해서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 6천만 원을 빨리 분모에 들어가는 80% 해줘서 이 값이다. 4,800만 원이 몸값이라는 거지. 몸값이 4,800인데 내가 4천만 원만 가입했기 때문에 비례보상이다. 비례보상이다. 그래서 80% 해서 4,800분의 4천만 원. 이것이 비례보상의 값이다. 이거죠. 저도 이 곱하기를 썼죠. 곱하기를 쓰고 이 계산된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가로 밖에 있기 때문에 가로를 하고 이게 가축과 축사는 다릅니다. 같은 가족처럼 보여도 곱하기를 가로 밖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5%,
이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산값이 자기 부담금이 아주 복잡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번을 구하게 되면 보험금은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됩니다. 보험금은 한 번에 쭉 이렇게 구해버리면 가로를 하고 밖에 자기 부담금을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화재 사고 시는 자기 부담금 5%만 적용한다. 2번은 이제 50만원의 한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가액은 몸값에서 70%를 바로 하라는 거죠. 왜? 가치가 70%니까 1-70%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70% 인정해 줄게. 최대 수정 잔가율을 해주니까 7천만원이다. 7천만원이 되는데 보험가액 금액은 7천만원이기 때문에 전부 보험이네. 전부 비례보상이 필요 없으니까 7천만원을 딱 하고 난 뒤에 보험가액 금액 하고 난 뒤에 가로 닫고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요거는 정해진 금액인데 요거에서 50만원 한도 때문에 50만원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결정된 금액의 5% 그래서 1-5%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50만원 한도 적용 때문에 그래요. 맥스에서 계산된 금액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7천만원이니까 그것의 5% 350만원하고 50만원 중에서 큰 값이니까 350만원 나오겠죠. 그것이 이번 문제의 풀이였다. 물음 3은 8% 구했고 신축가액이 1억인데 이렇게 해서 8%를 하니까 7,600만원인데 내가 보험가액 금액은 1억을 해버렸어. 이럴 경우에는 보험가액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죠. 1억까지 해주면 보험가액 금액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해요. 보험가액을 한도. 그래서 보험가액은 7,600만원이니까 7,600만원 한도로 해서 두면 된다. 그때 7,6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폭설이기 때문에 이때 폭설이기 때문에 50만원 한도 체크 그 다음에 결정된 금액에서 5%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 요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축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자 참달에 이 시험도 지금 보면 뭐 7회 8회 때나 11회 때나 전부 다 비가림이 나오죠.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농업용 시설물로 비가림 시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일 사고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도 동일 사고가 아님 이렇게 기록을 하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이 없으면 동일 사고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동과 B동의 비가림시설 복구시, 미복구시 보험금을 계산하라 했을 때는 복구시는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복구시 그리고 제조달 가액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감가상각을 주어졌기 때문에 잔존물 제거비용 이것은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A에 들어가는 한도는 1,300만원에 잔존물 제거비용은 130만원 한도만 주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직업보험금은 이렇게 한도 체크를 이 사이에서 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서 해버리면 깔끔하게 9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동의 미복구시니까 가입 금액을 먼저 구한다. 보험가입 금액은 1,500만원에서 보험가입 금액은 B동의 보험가입 금액은 1,500만원에서 A동 B동 보험가액이 2,500분의 1,000만 되겠죠. 2,500분의 1,000만 해서 구하면 600만원 나온다. 이때 목적물 손해는 바로 1,000만원의 제도를 가액해서 경영감가를 적용해야 된다. 20% 해서 800만원이 손해된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 결정된 손해액의 10% 한도이기 때문에 200만원 다 주지 않는다.
80만원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600만원,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8만원 손해났고 80만원 마이너스 88만원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B라고 하는 데서 시험 문제에서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비전비용, 잔존물 보존비용이 주어지면 요거는 요거 600만원 플러스 이렇게 딱 하고 난 뒤에 플러스 손해방지비용 300만원 해서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증비용 200만원 플러스 잔존물 대비비용 100만원 했는데 이 금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있더라. 비가림 시설일 때 88원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0%를 해보니까 600만원 60만원 나오지만 그때는 12만원 한도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시설 파트에 대해서는 암만 어렵게 나와도 요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모의고사도 풀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면 15점 획득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 해서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